먼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꺾기의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하더라도 꺾기의 사례는 없다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저는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90채권 20억짜리를 사서 왜 샀을까요? 저희가 받은 제보에는 소통으로 당사자 간에 녹취한 기록도 있어요. 우리 금융위원장님도 한번 잘 좀 들어보시고요. 이게 제도 개선 사항이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이 불공정 금융 관행을 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한 좀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금융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 통제 이슈인데, 오늘 오전에도 보면 우리 박재호 의원님도 부동산 PF 관련해서 이 불공정 거래, 부당한 수수료, 뭐 거의 뭐 수십 프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이자와 수수료를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꺾기도 이 부동산 PF에서 많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게 이제 매년 지적이 되어 왔어요. 그전에는 이제 주로 은행이 이 꺾기의 주역이었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증권사도 이 꺾기 행태에 가담을 해서 이거 확산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이투자증권이 보통 부동산 PF를 많이 하는 증권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투자증권의 사례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례를 제가 하나 뭐 이거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형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대주죠. 그 차주에게 대출 조건으로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약정합니다. 그래서 한 20억 상당의 부실채권을 이제 팔아요.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한 2개월 정도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하다가 이제 금액 차입액의 액수가 좀 축소되고 또 담보가 또 추가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변경이 있으면서 결국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실채권은 다시 재매입을 해요, 하이투자증권이.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을 뭐 팔았다가 다시 이제 매입을 하니까 이건 없어진 거죠. 근데 이게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왜 2개월인가 봤더니 우리 금융소비자법상 요 서로 다른 거래, 다른 종류의 거래가 1개월 안에 벌어지면 이거를 꺾기로 간주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금융소비자법에. 그러니까 1개월 요 법의 한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대출 상담이 왔다 갔다 하다가 1개월이 넘어가면 꺾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꺾기로 간주되지가 않아요. 심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대출이 실행이 되니까 이 꺾기가 아닌 거예요, 형태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대주가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차주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PF에서 이런 식의 이제 꺾기 관행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이투자증권 내부에서도 아마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꺾기 관련된 이런 민원들, 투서가 21건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나요, 우리 홍 대표님?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은 과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그 은행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에서 일종의 대출을 해주고 뭐 예금을 받는 그런 꺾기의 관행이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 2010년 이전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고, 지금 제1금융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고, 제가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예. 만약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네네. 그거는 금융위에서 조사를 좀 해보시기 바라는데, 제가 지금 이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이런 거예요. 채권을
어떤 이제 PF를 일으키는 차주가 자기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실채권을 왜 인수합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수를 해요. 20억짜리를. 아니 돈 빌리는 사람이 돈이 급한데 20억을 왜 부실채권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근데 이게 대출 상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 이거 증권회사에서는 꺾기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조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투자증권의 내부 감사 내용 중에 이 김진영 부동산부문 사장이라고 있죠. 네. 이분이 아들이 흥국증권의 기업어음 브로커 CP 브로커로 있는데 이 하이투자증권이 발행한 15조 원의 기업어음 및 전단체 거래를 이 아들 회사에 밀어줬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예, 지금 감사 진행 중이고요. 네. 지금 그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 부동산 부문 대표가 사장이 자기 아들 회사에 수백억을 아들한테 밀어준 거예요. 이게 15조면은 이게 0.1 정도의 수수료가 그래서 이 당사자한테 들어가는 게 한 수백억 될 것 같은데 이건 완전한 비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수사 대상이지 이건 감사 정도에서 그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런 이제 불공정 거래나 아니면 내부 통제에 지금 이 구멍들이 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 지금 그 꺾이냐 아니냐 관련된 문제도 지금 이게 그 금융소비자법상 간주거래가 1개월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1개월 규정은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부분이 1개월을 넘기는 이런 그 대차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1개월을 넘겨서 2개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이 간주거래 규정을 좀 넓혀야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불공정 거래 관행에서 이 의뢰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도 개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홍 대표님은 또 이제 꺾기가 아니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 오늘도 자료를 많이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오전에 보내갖고 저희 검토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종갑 때까지 다시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이게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보된 게 21건이에요. 지금 이 하이투자증권만. 이 불공정 거래라고 투서가 된 게. 하이투자증권이 좀 횟수가 많죠. 거래가 많긴 하지만 이런 정도 이게 특히 보험리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톱사무역이 차익들이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감독당국이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숫자가 많긴 하지만 다른 증권사에 있어서 이 부동산 PF에서 이런 꺾기 관행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수조사 하셔서 아까 얘기한 제도 개선까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견 말씀. 예, 뭐 지금 그 꺾기의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하더라도 꺾기의 사례는 없다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저는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부실채권 20억짜리를 사기가 왜 샀을까요? 투자증권에 부실채권 20억을 자기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건 완전히 별개의 거래이고요. 근데 왜 샀을까? 그런 거죠. 그건 경제적 그 서로 사인 간에 서로 상업적 이유로 그거는 부실채권이냐 아니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주가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사람으로 샀다는 증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그 반대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넘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투자 가치가 있어서 샀다는 증거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투자 가치가 만약에 이거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만약에 정확히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산 거 맞습니까? 투자 가치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고요. 차주가 투자 가치 자발적으로 산 거 맞아요? 아니면 하이투자증권에서 권유해서 산 겁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판단하시는 게 사실관계. 그러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이거를 권유한 적은 없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그 실무자들끼리의 오고 갔던 어떤 이메일이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저도 봤는데 그 이메일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저희가 어떤 그 뭐 받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떠넘겼다든가 일종의 꺾기를 했다든가 그러한 증거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은행에서 이 케이스는 실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를 꼭 보고 있네.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투서를 하거나 지금 이렇게 민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까지 오는 거 이게. 근데 그걸 아니라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개선을 예. 의지를 보여주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슈가 지금 이 이슈가 제기된 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도 얼마나 억울하게 되면은 여기서까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투서가 21가지 들어왔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PF 상황이 뭐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까 유희동 의원님도 뭐 좀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그 증인 네, 어떤 내용인지 저 살펴보고 필요한 살펴보시고 조치. 확인해. 저희가 받은 제보에는 카톡으로 당사자 간의 녹취한 기록도 있어요. 거기서 파이투자들까지 권유했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나와서 이게 뭐 그냥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건 조사를 철저하게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보 받은 사람 예, 알겠습니다.